2026 프로야구 시즌을 전망하고 있는 크보 오프너입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가을 아주 또 깜짝 활약을 펼치면서 5강에 들었던 SSG 랜더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랜더스 사실은 뭐 이 팀은 사실 지난해 5강 갈 수 있을까? 뭐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5강 들면서 시즌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26 시즌은 어떻게들 전망하세요? 먼저 유단자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쫙 당겨가지고 한 20분짜리로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분만 하겠습니다. 아니 SSC가 사실 작년에도 5강으로 예상한 분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사실 올해도 지금 몇몇 분들이 예상하는 거면 5강 안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저는 SSC가 보이는 외형상 보이는 그런 전력 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그 피타고리안 승률이에요. 네네. 피타고리안 승률이 SSC가 2022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실제 승률이 더 높았어요. 그리고 2021년도 1, 2 차이로 이게 조금 밀렸거든요. 네네. 실제 승률에서.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것도 원래 피타고리안 승률이 이렇게 운의 영역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운도 하루 이틀, 그러니까 한두 해지. 꾸준히. 이게 꾸준히 가는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22년에 그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 할 때도 그 개막전에 전문가분들이 예상할 때는 SSC가 그냥 3강 후보였어요. 그렇죠. LG, KT, SSG. SSC가 KT, LG보다 조금 밑에 났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통합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게 저는 보이지 않는 이게 전망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 어울리는 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운이라는 거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그것도 운인데 이 선수 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케미스트리, 않는 케미스트리. 팀 케미스트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작년에 SSC를 하위권으로 놨거든요. 네. 아무리 봐도 좋게 올릴 게 없는 없어요. 거예요. 그렇죠. 그 전년도 6위였잖아요. 그러니까요. 6위였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왕 안 맞는 건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세월이나 그런 걸 해보자. 네. 그래서 SSC가 갖고 있는 저력을 좀 높게 봐서 5강 안에 넣었는데 네. 지난해 이제 3위였지만 그거보다 조금 낮게.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 그 10개 팀 가운데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세 팀을 꼽으라고 한다면 NC, 랜더스, 기아의 몰라. 기아. 사실 이렇게 뽑아야 되거든요. 뭐 롯데 같은 경우에도 뭐 충격이 12연패를 당하면서 3위에서 뭐 쭉 떨어졌지만 이것보다는 절대 1강이라고 불리는 기아가 떨어진 것. 네. 그리고 5강 후보로 거의 거론이 안 됐던 SSG. NC와 랜더스가 사실 5강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력으로 봤을 때도 저도 랜더스가 과연 뭘 믿고 5강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타선을 보면 아직까지 뭐 최정 선수가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리는 타자로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박성환, 최지훈이 일단은 뭐 약간의 그 두 선수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팀의 어떤 그 중심이 그 딱 이동되는 그 시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도기.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엄청나게 확 팀을 갖고 또 그렇죠.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선발도 그렇다고 해도 뭐 앤더슨이 뭐 15승 이상 한 것도 네. 아니고 그러면 결국 이게 불펜 하나로 네. 이렇게 반등을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이제 해설을 한 10년 하면서 이거 하나 그러니까 랜더스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없어요. 근데 불펜을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운영을 하면 진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 수도 그렇죠. 있구나 네. 이런 걸 사실 느끼는 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인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길 경기는 이기고 질 경기는 뭐 아싸라게 포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팀인데 기록적으로는 어떻게 그 SSG란 지난해 그 시즌 성적을 분석했어요? 사실 선발진은 막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니에요. 물론 이제 리그의 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앤더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지만 그렇죠. 화이트도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부상을 당해서 늦게 로테이션을 많이 걸렀고 네. 뭐 지금 마땅한 사실 국내 1선발이 작년에 없었어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그렇죠. 계속 국내 1선발을 맡았고 뭐 문승원, 뭐 최민준 뭐 이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선발을 맡았지만 썩 사실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었고 근데 이 불펜진이 사실
저는 SSG, SK까지 해서 역사에도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불펜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역대 최초로 30홀드 듀오가 그렇죠. 탄생을 했고 노경은 이로운 선수, 그다음에 김민 선수도 트레이드를 영입했는데 22홀드를 기록을 성공했죠. 했고 작년에 사실 리그 최고의 마무리가 누구냐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조병현 선수를 뽑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 2020년대 들어서 단일 시즌으로 해서 9원 WR 1, 2위가 작년에 조병현 선수와 노경은 선수예요. 이 두 선수가 결국 막아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불펜이 올해도 그대로 지속이 되면 어느 정도의 성적은 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면 딱 이제 그 만들어진 불펜이 이길 경기를 이기게 만들었는데 어떤 선수들이 또 들어왔고 어떤 선수들이 나간지 먼저 전력 인앤아웃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죠. 네, 들어온 선수는 뭐 앞서 두산 때도 얘기했지만 김재환 선수 들어왔고 뭐 최용준, 문상준, 이주형, 이준기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고요. 지금 뭐 은퇴한 선수들, 방출 선수를 제외하면 아웃 선수는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들어온 선수도 그렇고 나간 선수도 그렇고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던 팀 선수 가운데 가장 모르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김지환 선수하고 여기 글쎄요 제가 김찬영 김찬영? 선수 네, 이 두 명 김찬영. 말고는 사실상 제가 경기에서 본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NC랑 비슷하죠. 인이나 아웃이 그렇게 많지 많지 않아요. 않아요. 네. 자, 이렇게 보면 뭐 큰 그 전략적인 변화. 사실 SSG도 좀 그 이번 가을 야구 그러니까 저 FA 시장에 좀 큰 손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롯데하고 다르게 SSG는 뭐 큰 손이라는 전망은 별로 없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없었는데 이제 김재환 네. 이렇게 그냥 얘기만 조금씩 있는데 그냥 이렇게 검토만 하는 수준? 예, 거기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네.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외부에서 볼 땐 한번 움직일 법도 한데 네, 그렇죠. 롯데는 뭐 그냥 뭐 강백호 어떠냐, 그렇죠. 뭐, 뭐 예, 움직임에 그런- 털은 많았는데 예, 근데 강백호에게 전혀 적극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뭔가 좀 그 추후를 좀 노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FA 들고요.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제일 이슈가 됐던 선수가 이제 박찬호 선수하고 강백호 그렇죠.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이제 잔류하느냐 이적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이제 다른 팀의 그 FA를 대하는 입장이 달라질 그렇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강백호에게 약간 관심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강백호를 사실 제외하면 박성환이라는 유격수가 있기 때문에 있죠. 박성환한테 관심을 그렇죠.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맞아요. 랜더스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만 최지훈과 박성환의 BFA 단연 계약을 오히려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네. 아닌가라는 스토브리그의 움직임이라고 봐야겠죠. 랜더스는. 그렇군요. 네. 예. 어쨌든 뭐저 SSG는 28년 청라돔. 청라돔. 예, 뭐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예. 있잖아요. 그런데 이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일단은 지난해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데스차트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데스차트 보시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뭐 거의 주전은 야수들은 뭐 주전에 에레디아까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전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제 타율이 썩 그 팀 타율이 좋지는 네, 못했죠. 타격이 썩 좋지 못했어요. 팀 타자 WAR이 리그 9위였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결국 그러면 영입된 김재환 음. 선수랑 같이 시너지를 내서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리디아 선수도 생각보다 공백이 좀 길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부상이 그런 있었죠. 것들로 인한 타율 저하가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끼쳤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아까 뭐 인앤아웃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온 선수도 없고 나간 선수도 사실 팀 전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 랜더스가 2025 시즌에 뭘로 버텼냐? 결국엔 투수력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투수력 가운데 앤더슨이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백은 굉장히 저는 클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불펜도 아까 뭐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작년엔 좋았지만 그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타날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조금 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아무래도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조금 더 있지 않나 네. 랜더스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운드 쪽은 보면 일단 이제 앤더슨이 빠졌습니다만 화이트와
베니지아노 선수를 영입을 했고 저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다케다 같아요. 다케다가 어쨌든 선발로 들어가면서 김광현이 이제 5선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SSG 마운드 쪽에서 좀 숨통이 좀 더 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근데 저는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광현 선수가 88년생이니까 네. 나이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 2회를 이렇게 피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비슷한 나이대 유현진하고 양현종이 있는데 이제 김광현만 이런 조금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변수가 확실히 있죠. 앤더슨의 공백은 굉장히 커요. 네, 왜냐면 폰스하고 거의 사실상 기록상으로 뭐 동급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렇게 처음에 뽑았던 드류 버하겐 선수, 그 선수에 대한 뭐 메디컬 버하겐.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또 베니지아노 베네지아노. 선수로 이제 네. 바꾼 것도 있고 변수가 사실 많죠. 김건우 선수를 선발로 쓴다고는 하지만 이 선수는 로테이션을 풀타임을 돌지를 그렇죠. 못했어요. 작년에 네. 잠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그렇죠. 6타자 연속 8삼진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팀의 어떤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김건우라는 자원은 선발로 이제는 써야 된다라는 네. 어떤 그 주변의 시선이라든가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 사실상 불확실성이 조금 있습니다. 선발로. 그러면 결국에는 믿을 거는 불펜인데 네. 불펜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많이 던진 그 휴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면 마운드도 작년보다는 불안 요소가 조금 네.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조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에 SSG가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이로운 선수의 재발견.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느껴져요. 근데 불펜이 워낙 좋았어요. 네. 불펜이 그리고 운영도 잘했고 그렇죠. 별로 과부하가 없었잖아요. 뭐 연투도 별로 안 하고 멀티이닝도 별로 없었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올해 이게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 5명은 다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앤더슨 공백이 좀 클 것 같고 그 자리에 이제 베니지아노는 사실 좀 봐야 되잖아요. 미지수고. 봐야 되고 네. 사실 화이트도 지난해 조금 네. 왔다 갔다 한 편이고 네. 김건은 풀타임을 한 번도 안 했고 네. 그다음에 다케다 쇼타는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선수의 그 성공 사례를 보면 그런 과거의 명성이나 그런 커리어보다는 그렇죠. 최근의 그 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케다 쇼타는 좀 과거에 잘하는 네.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퀘스천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김광현은 네. 뭐 나이 부분이 있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5명이. 그러니까 불안해 보이죠. 강점은 불펜이고 불안한 건 역시 선발진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예상 라인업은 어떻게 되는지 김재환이 들어가 있는 예상 라인업이니까 조금 더 무게감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박성환, 에레디아, 최정, 김재환, 고명준, 한유섬, 최지훈, 조영우, 정진재. 최지훈 선수가 7번에 배치된 게 조금 그렇죠? 네. 저거는 원래는 이제 작년에 시즌에는 최준 선수 1번이었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7월 말부터 박성환 선수랑 바꿨어요. 그렇죠. 근데 박성환 선수도 타격이 올라왔고 최지훈 선수도 약간 부담감이 없는지 타격이 좋더라고요. 7번 체질이네. 근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이타선 체질이네. 올해도 저렇게 가지 않을까? 이 라인업에서 저는 뭐 조영우 선수랑 이지영 선수가 조금 배분해서 네. 나오는 정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정 선수가 이제 풀타임 3루는 사실상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명 타자로 들어가면 이제 김지한 선수 대신해서 3루로 들어갈 선수들이 몇 명. 이렇게 좀 라인을 바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최정 빠졌을 때도 공격력이 좀 많이 처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도 사실은 뭐 안상현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공수에서 이 3루가 최정이 없으면 생각보다 꽤 공백이 커 보이던데요. 뭐 최정 와이번스, 최정 랜더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최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저 라인업에서는 이제 최지훈 선수가 원래 톱 타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추신수 있을 때도 2번 쳤잖아요. 최지훈. 그러니까 타자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경기 시작할 때 1번 타석에 들어가는 거에 부담을 갖고 있는 선수가 좀 적지 않습니다. 최지훈도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순을 바꾸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저기에서는 보면은 2루에 이제 안상현하고 정준재하고 거의 비슷하게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가 지금 DH고 최정 선수가 3루인데 최정 선수가 이제는 DH를 조금 많이 친다고 한다면 사실상 김재환 선수가 나갈 포지션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렇잖아요. 에레디아의 지금 그 자리인데 네. 김재환을 중견수로 위수로 기용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고. 그러면 이것도 효율성이 오히려 최정 선수가 지명 타자로 돌린다고 한다. 많은 경기가 이제
지명 타자로 배정이 된다고 한다면 최정과 김지한을 그 동시에 기용할 수 있는 경기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딜레마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요 라인업에서는 또 한유섬도 좀 살아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한유섬 선수도 좀 기대치에 비하면 사실 좀 파워가 예년만 못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김재환, 한유섬 선수는 약간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두 선수가 모두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저 두 선수가 좀 이번 라인업에는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걸어왔던 길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우리가 뭐 노련하다는 이야기도 쓰고 굉장히 뭐 베테랑이라는 이야기도 쓰지만 결과적으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주변의 기대치가 조금씩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안에 감독 코치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들이 저는 조금씩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최정이고 언제까지 김재환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정말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서 정말 최정 랜더스다운 모습 그리고 김재환도 뭔가 옛날에 뭐 MVP 시절처럼 그렇게 빵빵 쳐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약간 김재환이 야구장을 옮겼기 때문에 더 정말 엄청나게 극적인 반전을 쓰면서 홈런을 막 엄청나게 때릴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선수들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은 내려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입장에서 들어요. 보면 지금 고명준 선수가 좀 그러니까 뭐 지난해도 17개 홈런을 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차세대 거포로 좀 올라서야 될 시기가. 네, 그러니까 지난해 잘했으니까 사실 그 야구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3년 연속 잘해야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고명준 선수 입장에서는. 근데 고명준은 원래 3루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정 포스트 최정을 생각하면 이 선수가 3루를 볼 선수일 겁니다. 이게 뭐 류효승 선수, 류효승. 류효승 선수가 아마 이제 네. 김재환 선수 대신해서 지타로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요 라인업 외에도 뭐 대타 자원으로 오태곤이라든가, 뭐 현원회. 현원회, 뭐 이런 그 정도? 선수들. 네. 야수 쪽으로 보면 엔트리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랜더스 자체가. 요 라인업 쭉 보셨는데 SSG의 그 시즌 관전 포인트는 어떤 부분들을? 저는 이제 보시겠어요? 김재환 선수가 진짜 뭐 탈잠실, 네. 그러니까 문학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이게 사실 구장 효과가 그렇게 큰가 싶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큰 그러니까 본인은 네. 이제 인터뷰에서는 네. 잠실에 그러니까 너무 사실 거대한 잠실하고 문학은 네.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네. 예, 극과 극, 그 반대 성향이잖아요. 이럴 그러니까 타자 치나 투수 치나의 네. 야구장인데 사실 저는 이제 김재환의 영입 효과가 조금 마이너스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유섬 선수하고 겹쳐요. 네, 그쵸. 그리고 한유섬도 지금 8, 9년생이기 때문에 지명 타자를 조금 이렇게 좀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뭐 888. 최정도 띄워줘야 되고 네. 한유섬도 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명 타자가 한 선수한테 몰빵해주기 어렵다는 거죠. 이 그렇죠. SSC 그 라인업을 보면 그렇다고 뭐 김재환 선수가 자익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에레디아가 훨씬 수비가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작년 막판에 좋았던 이게 유효승이라는 선수가 네. 있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여기서 약간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음. 그게 이제 김재환이 들어오면서 아하. 딱 꺾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다. 네. 그러니까 김재환이 이걸 극복하고 그래도 이 영입이 성공한 걸로 평가받으려면 최소한 뭐 20홈런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 오히려 그 지금 SSC가 지향하는 뭐 세대 교체, 네. 청라돔을 준비하는 거에 조금 이렇게 역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전 포인트는 김재환일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선수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 네. 저도 이제 어떤 선수의 인터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재일 선수가 그 대구 삼성 라이온즈 네. 밖으로 이적을 하면서 그렇죠. 나 진짜 많이 때릴 줄 알았대요. 아 맞아요. 네, 그 얘기 인터뷰에서 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가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넘어갈 건 넘어가고 안 넘어갈 건 안 넘어간대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써도 그게 되게 좀 빨리 체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잠실구장을 쓰는 선수들은 아마 그런 로망들, 그러니까 로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작은 구장으로 가면 내가 네. 잠실에서 쳤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홈런을 때릴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이게 김재환 선수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큰 구장을 쓰다가 작은 구장으로 간 선수들이 넘어갈 건 넘어가고 안 넘어갈 네. 건 안 넘어간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효과는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러면 관전 포인트는 뭐냐? 그러니까 25년도에 보여줬던 그 불펜이 과연 올해도 보여줄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선발은 더 약해졌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다케다도 물음표.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도 물음표. 김광현이 반등할 수 있는 것도 물음표. 물음표가 사실 많아요 선발. 그러면 잘 되는 게 작년에 불펜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또 다시 잘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까지 흔들리면 과연 랜더스가 좋은 성적이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어주명 팀장은 어떤 부분을 좀 사실 그 인천 이제 와이번스랑 랜더스를 상징하는 건 사실 홈런이었잖아요. 네. 지난해 홈런 개수가 보면 11년 만에 20홈런을 2명 이상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난해 20홈런 이상 때리는 선수 최정 선수 1명이었어요. 그렇죠. 마지막이 2014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그 인천 뭐 그 야구에 좀 홈런이라는 이미지에 맞지 않았는데 결국 저는 이 그 20홈런을 해결해줄 선수는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죠 고명준 네. 선수라서 저는 그 두 선수가 합쳐서 40개, 합쳐서 김재환은 아니요 최정 아. 고명준이 합쳐서 40개 이상 쳐주면 불펜은 뭐 일단 저희가 상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저는 작년에 조금 아쉬웠던 거는 클러치 상황에서의 뭔가 한 방이 좀 부재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만 해주면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위를 전망하십니까? 저는 4위 예상했어요. 4위 예상합니까? 아무래도 앤더슨 공백은 그건 좀 피할 수 없다. 일단. 네.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기가 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발진이 다 물음표기 때문에 그 공백이 가장 좀 아킬레스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위. 네. 장성우 의원은 몇 위 정도를 SSG 전망하십니까? 처음에 그 앞에 했었던 팀들한테 너무 후하게 해줬어 저는. 다시 할까요? 저부터? 보니까 되게 어렵네요 뒤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역순위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작년에 좋은 성적을 냈던 팀을 오히려 박하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보니까 제가 뭐 NC도 아까 6위로 줬지만 랜더스는 한 저는 7위 정도. 7위. 그리고 기존에 네. 줬던 롯데와 기아를 한 단계씩 내려야 될 거야. 아하. 네. 그러니까 계속 참 내려가고 어렵습니다. 있어요. 롯데기아가 이게 편이 지속될 때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랜더스도 저는 5강에 들기는 조금 어려운 라인업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까 6위 NC 했잖아요. 네네. 저는 7위. 7위. 7위를 NC와 랜더스가 하지 않을까라는 6, 7위.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성기 단장님. 저도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음. SSC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5강권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5위로. 5위. 사실 선발도 물음표고 사실 불펜이 지난해만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저도 조금 뭐 약간 좀 헷갈려요. 근데 사실 2023년에 LG가 그 불펜이 전원 필승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불펜 엔트리가 그 8명이면 8명이 다 필승조였습니다. 구조로 꾸린다고 했어요. 네. 필승조죠. 실제로 좋았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때 한국 시리즈 때 그때 최원태 먼저 내려가고 2차전. 네. 내려가고 뭐 이정도 1이닝씩 막 계속 나오잖아요. 0대4에서 네. 따라붙어 역전하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필승조를 꾸렸는데도 다음에 그 LG가 올 2023년은 ERA가 1위였는데 불펜 ERA가 그 다음에는 6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SSC가 지난해 불펜 ERA가 1위였거든요. 3.36으로. 이게 과연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도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5강 밖으로 이렇게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친정부심이 아니고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위로 났습니다. 네, 5위. 네.
SSG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부자 얘기는 아닌데 부자 망해도 3대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왠지 불펜이 강하면 5강 밖으로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는 거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기아를 통해서 모두 증명이 거짓말이었답니다. 됐습니다. 증명이 됐어요. 네. 증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즘은 사실 뭐 연속 우승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죠.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맞아요. 좋은 성적을 연속적으로 낸다는 게 참 어려운 리그죠. 맞아요. 네. 네. KBO 리그가. 뭐 그 얘기가 뭐 다 좀 기본적으로 2020년 이후 보면 우승팀이 매번 바뀌거든요 지금 해마다. 그쵸. 그죠? 예, 연패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라도 치열한 리그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시니까 왜 우리가 이걸 전망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확 드네요. 현타가 오네요 현타가. 예, 하여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긁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하고 8위가 됐다는 거는 이래적인 거죠. 엄청나게 아주 이래적인 거죠. 예, 아주 이례적인.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 SSG의 2026년 시즌 전망을 해봤습니다.